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완벽 가이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상위 10대 거래소의 상장 절차, 그리고 심사 기준과 소요 비용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새 파이에 대한 내용 또는 이 코인 거래소 상장을 자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 영상을 거래소 관계자들이 보면은 야, 전문 쉽게 저거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뭐지? 저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저는 이 뭐랄까요, 코인 거래소 관련해서도 여러 관계자들한테 이 제안을 받았던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일단 내용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상장이라는 것은 가상자산, 우리가 코인이죠.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건 분명 상당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코인 상장하면 뭐 하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은근히 파이코인에 이런 게 많고, 그리고 파이코인 외에도 또 있어요. 뭐 모빅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진짜 극히 드문 거래소들에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팬층이 정말 많아서 우리 코인의 가치는 우리가 만들어간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보통 있어요. 그런 코인들은 사실 상장에 대한 그 프로젝트 팀이 문제가 아니라 갖고 있는 홀더들이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은근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상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면은 신뢰도 확보, 그리고 이런 유동성이라든지 코인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를 가르쳐 줄 수 있게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거. 그리고 엄격해지는 심사 환경.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규제 강화,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이 흐름에 따라서 거래소들이 단순 자금력 검토를 넘어서 법적 정당성, 그리고 기술 안정성, 그리고 토크노믹스 투명성을 집중 검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만큼의 뭔가 이런 그 코인 상장이라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내려갔다라는 거는 제가 이 영상 후미에 좀 보면 어느 정도 그 힌트가 나오게 됩니다. 코인 상장 일반 절차에 대해서 보면은 처음엔 신청서를 제출을 해요. 보통은 백서 토크노믹스 팀 이력, 그리고 법률 검토서 등을 통해서 포털을 통해 제출하고 심사 대기를 받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는 경우는 내가 그 코인 프로젝트가 거래소에 등용문을 두드렸을 때 얘기고, 이 신청 절차가 오히려 거래소에서 코인 프로젝트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텔레그램이랄지 트위터라고 할지 이런 것들에 얘기를 해서 이 코인 프로젝트에다가 제안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경우로 해서 제안을 받았던 경우고, 그래서 두 번째, 예비 심사하고 실사입니다. 하위 테스트라든지 증권성 여부, AML, KYC 적격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컨트랙트 보안,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이제 감사 검토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심층 인터뷰하고 조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연동하고 오픈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중간 과정들이 거래소의 이제 기준이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좀 타이트하게 보는 거래소들의 기준으로는 사실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보통 다 이런 건 아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해 놓는 게 좋을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선. 일단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장 소요 비용, 그리고 재정 구조인데요. 사실 상장 소요 비용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상장 피 값이라고 얘기해요. 상장 피 값.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값 해서 상장 피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데 드는 비용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부 기술 연동비 앤 수수료라고 돼 있죠. 보통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통합비라고 해서 노드 구축하고 기술 검증을 위한 고정 비용이 발생해요. 이게 수천에서 수만 달러,
그리고 정액 상장피라고 해서 대형 거래소는 면제 추세이나 중소형 거래소가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 및 유동성 예치금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보면 거래소들마다 굉장히 상이하다. 오히려 여러분들 대형 거래소에서는 상장피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상장피를 받지 않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케팅하고 유동성 예치금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장피 값을 어떻게 보면 우회해서 받는 방식의 하나일 수 있는데, 토큰 분산 배포를 위해서 대규모 재단 물량을 예치 또는 무상 공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거래소에다가 얼마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는 마케팅 비용으로 쓰라라고 해서 보통은 우리가 토크노믹스 구조에서 마케팅이라고 해서 일부 몇 프로 돼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인플루언서들한테 마케팅을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거래소에 마케팅을 해주는 그런 물량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켓 메이킹에서 마켓 메이커의 자금인데 초기 가격 안정화 그리고 원활한 오더북을 형성을 위해서 필수 예치금. 거래소에 보면 여러분들 이 거래가 개인이 파는 물량도 있지만 거래소에서 이렇게 물량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이 좀 뭔가 그 마켓 메이커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실제로 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깔아두는 하나의 일종의 그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글로벌 10대 거래소 상장 정책은 어떠냐? 티어 1과 티어 2 그리고 준메이저 이제 그리고 국내 원화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티어 1 메이저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바이비트 같은 거래소, 그리고 티어 2 준메이저는 크라켄, 크립토닷컴, 게이트아이오, 쿠코인 같은, 그리고 국내 원화마켓은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빅 같은 이런 건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펀더멘탈, 커뮤니티, 실제 유틸리티를 증시해요. 보통은 이렇게 대표적이에요. 이런 거래소들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근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철저한 미규제 준수 유틸리티 위주 상장이라고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하는 거는 굉장히 타이트하면서도 그 자체에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티어 2 준메이저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법적 보안, 컴플라이언스 최우선이라고 되어 있죠. 게이트아이오, 쿠코인은 다채로운 신생 알트코인 스타트업 상장이 활발하다라고 돼 있고요. 근데 해외보다도 국내가 사실 더 빡세요. 국내 정서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특유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법무법인 유권에서 그리고 재단의 커뮤니티 소통을 중시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장의 그런 허들, 벽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상장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좀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은 핵심 시사점 성공 전략. 이제 거래소 상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기술력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역량, 토큰 경제학의 건전성을 증명하는 관문이에요. 자금력뿐만 아니라 철저한 법적 기술적 사전 준비가 동반되어야 성공적인 상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거래소 상장은 사실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기술력, 컴플라이언스 역량, 토큰 경제학의 건전성을 증명하는 관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은 거래소는 결국에는 뭐 좀 너무 막말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거래량 보면서 상장 폐지도 하는 거 좀 있잖아요. 거래량 안 나오면 상장 폐지 시켜버리고 막 이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코인들이 상장을 하고 싶은 이유는 자신의 코인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거래량이 많이 생기니까 그거에 따른 수수료를 먹기 위함. 전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최근에 물어봤던 거, 과거에는 제가 한 3, 4년 전만 해도 대충 알고 있던 게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이거는 탑 10 거래소 안에 드는, 탑티어 거래소에 있는 그 거래소 중에 하나에 대해서 그 거래소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 거래소 관계자가 누군지는 철저히 금지를 시켜야죠. 큰일 납니다. 알려주면, 그죠? 그래서 일단 그래도 몇만 테더 정도는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물어보려고 질문을 했죠. 예전보다 상장피가 더 내려갔을까요? 땡땡이 딴 곳 상장을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궁금하다.
상장할 때 분명 상장 핏값을 제공했을 것 같은데 딴 거래소는 상장을 못하는 게 기준 허들이 높아서 딴 것들 평가 항목이 더 타이트해서 그런 건가 해서요. 했더니 예전보다 더 내려가긴 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상당히 뭔가 이 코인 상장 자체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높은 거래소들은 상장 핏값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은연중에는 다들 상장 핏값에 대한 그런 기대 생각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은 거래소의 상장에 대한 핏값 그리고 좀 큰 틀에서의 상장 절차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실제로 제가 이 3천만 원이라는 금액 이게 약간 디폴트 값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탑티어 거래소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싼 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이거보다 더 비쌌는데 요즘엔 좀 싸져가지고 그나마 한 3천만 원 정도 전후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상장이 가능하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형태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뭐 마케팅비로 해가지고 파일을 더 제공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상대성이고 코인마다 조금씩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이걸로 일반화한다 라고 영상으로 가름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항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